저는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을 좀 겪고 타인을 믿는 게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제 마음을 완전히 닫고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외부의 기준이 가 있으니까 난 완전 이기적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니까 좀 불행하더라고요. 저는 사람 만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인데 그냥 너 참 이상하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할걸?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알고 보니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퍼주는 좀 기버여서 가스라이팅을 정말 많이 당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나르시시스트들이 진짜 무서운 건 필요에 의한 사교성이 되게 좋아서 주변의 평판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돼서 호구는 안 당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무서워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고 나르시시스트가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나르시시스트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 이 영상을 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무서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EQ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EQ 지수가 뭘까요? 감정지능이라고 합니다. 감정지능이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영향을 주는 능력을 말해요.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 선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선을 넘어오는 사람들한테 대응할 수 있겠죠. 자신의 감정에서 생겨난 견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들은 무서워합니다. 책 나에게는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를 쓰신 정신과 전문의 원은수 교수님의 책에서는요, 트루스 텔러라는 용어가 나와요.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트루스 텔러들은 EQ 지수가 매우 높아서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탁월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과 많이 다른데 어려서부터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자녀들이 진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만 해? 아빠는 항상 화를 내서 같이 있기 너무 무서워. 이렇게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트루스텔러라는 용어를 써요. 이렇게 트루스텔러처럼 선천적으로 EQ 지수가 타고나야만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버드 100년 감정 수업이라는 책에서는 자신의 감정에 점수를 매겨보라고 얘기해. 자신의 감정이 가장 낮을 때를 1점이라고 하고 가장 높을 때를 10점이라고 했을 때 자신의 감정이 낮을 때나 높을 때 점수를 정해보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유지하는 게 자신의 삶의 좋은 선택일 땐 그 감정을 유지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감정이 왜 그렇게 낮아졌는지, 아니면 왜 자신이 그런 감정을 겪고 있는지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신의 감정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는 이런 훈련을 장기간 지속했을 때 EQ 지수가 높아진다고 해요. 만약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예전처럼 허둥지둥 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보완해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가 무서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가장자리가 아닌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인데요. 가장자리가 아닌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일까요? 가장자리가 아닌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란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한쪽에 치우치는 게 왜 안 좋을까요? 만약에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저는 저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아서 자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어떤 문제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저의 문제는 아니었고 어떤 상황의 문제였는데 저한테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 좀 과하게 수긍을 했어요. 네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다. 너무 저한테 제가 좀 자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에 되게 휘둘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얘가 좋은 피드백을 해준 사람이니까 더 뭔가 가까이 두게 되고 더 곁에 있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신의 장점에 치중해 있는 사람은 칭찬에 과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자신의 단점에 치우친 사람은 자신의 비난에 과하게 반응할 수가 있죠. 이런 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르시시스트가 갈고리를 걸 수 있는 비밀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통제하에 그 사람들을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잘 걸리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하지만 자신의 중심이 명확하고 자신의 가치관이 좀 확실한 사람은 그 선을 정할 수가 있어요. 중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메타인지가 필수적이에요. 자신이 어떤 것에 과하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칭찬을 너무 좋아하지. 내가 칭찬 때문에 갈고리를 걸 빌미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내 비난을 자주 하는 사람이지. 내 비난을 너무 과하게 수용하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관찰해보다 보면 자신만의 중심이 생기고 그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을 좀 겪고 타인을 믿는 게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제 마음을 완전히 닫고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외부의 기준이 가 있으니까 나는 완전 이기적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니까 좀 불행하더라고요. 저는 사람 만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인데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냥 남들과 이렇게 감정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게 되니까 되게 불행해지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기적으로 살아본 적도 있는데 그게 제가 정한 어떤 좋은 가치의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 또한 저를 좀 불행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행동들은 이제 제가 잘 가꿔놓았던 어떤 보석, 남들에게 어떤 잘 베푸는 능력을 이제 버려버리고 그냥 땅에 있는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돌멩이를 주워서 그걸 가꾸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제가 가지고 있던 보석을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나르시시스트를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태 경험으로 생각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르시시스트를 방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나르시시스트들한테 어떤 내 삶이 조금 빼앗겼다 아니면 뭔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조금 안 좋아졌다, 고통을 받았다 이런 것들 때문인데 그런 내 삶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저에게 가져옴으로써 제가 주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제가 주체성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노력이 정말로 저를 성장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성장하고 싶어서 이 채널을 만들었어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가치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무서워하는 사람의 특징을 분석, 그에 따른 나르시시스트 대응법을